네, 반갑습니다. 사원이 먼저 다 경진입니다. 우리 오늘 4강 할 건데 4강은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예요. 근데 이 탐구 태도 같은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막 꼼꼼히 공부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 탐구 태도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 심지어 내 기억으로는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에 올해 평가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수능 전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탐구 태도는 4가지밖에 외울 게 없어요. 객관적 태도, 성찰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개방적 태도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4가지에 해당하는 특징들, 개념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 윤리는 굉장히 쉬워요. 연구 윤리는 초등학교 도덕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보기가 나올 거야. 그 보기를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다가 이 부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선지의 답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수능 완성에도 18문제밖에 없더라고. 우리 8문제 빠르게 풀고 우리 다음 단원이 진짜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탐구 태도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고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성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찰적 태도를 찾으시면 되는데 답이 1번이죠. 성찰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 우리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 이런 거는 없고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는 개방적 태도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을 배제한 태도는 객관적 태도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연구한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얘도 다 읽지는 않고 중간에 하지만 거기부터 읽을게. 하지만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땡땡 지역이 슬로시티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갑은 땡땡 지역의 강점인 생태 교통수단의 편의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 과정에 조작을 가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연구 윤리의 위반인 거고 1번부터 보시면은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얘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보시면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안전과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5번 연구 과정에서 특정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탐구 태도나 연구 윤리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탐구 태도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가부터 볼게.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할 때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 요 가태도가 객관적 태도죠. 그 다음에 우리 나도 보시면은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선입견과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경험과 증거에 따라 연구해야 되는 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가가 지금 나가 개방적 태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를 찾아주시면은
연구자는 사회문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특수성과 그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며 연구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래서 가나 다를 다 찾아주셨고 기억부터 볼게요. 가의 태도는 연구자의 주장이 검증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개방적 태도죠. 이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반대로 썼네. 가가 지금 개방적 태도고 나가 객관적 태도잖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반대로 썼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개방적 태도이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나의 태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게 개방적 태도라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 보시면은 나의 태도는 지금 객관적 태도인데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거는 상대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미안해요. 나의 태도는 제3자의 관점 맞고요. 다의 태도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거 맞아서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답은 3번이었고 지금 계속 그 알림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4번 보시면은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저도 좀 읽어볼게요. 연구자 갑은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 행태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갑은 먼저 선행연구 논문을 검토했대요. 선행연구 논문을 검토했다는 거는 일단 문헌연구법을 사용한 것 같고요. 문헌연구는 2차 자료죠. 그래서 지금 4번 보시면은 니은이 지금 2차 자료를 수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검토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대요. 설문지를 통해서라는 거는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양적 연구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1번 보시면은 기억은 강번론적 1원론을 전제로 했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 2번도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보시면은 디귿의 단계, 디귿을 보시면은 각 금융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을 요구하고요. 객관적 태도가 요구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3번이고요. 4번 보시면은 리을은 종속변이 있냐 좀 봤더니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금융 교육을 받을 경험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금융 행태를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학업 성취도랑 금융 교육에 대한 경험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종속 변수겠죠. 잠시만요. 저 파우치 안에 있을 5번 보시면은 미음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 필수적이다라고 나왔는데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등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의 영역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필수가 있으면 재현했대요. 이거는 결론 활용 및 재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고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었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가나다의 갑의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누는 것인데 내가 저번 강의에서 이 연구 과정, 이 연구 순서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외운 친구들은 빨리 풀 수 있었을 것이고 못 외운 친구들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자 볼게요. 자 지금 가는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적게 받는 청소년보다 게임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금 결론 도출 과정이죠. 지금 가 단계는 결론 도출이고요. 그다음에 나 단계를 보면은 A지역 땡땡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학업 성적, 스트레스 지수, 게임 중독 지수를 측정한 거는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 단계가 나와 있고 다 단계를 보시면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 대한 집중 상담을 제안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 활용 부분이 될 겁니다. 결론 활용. 그다음에 마지막 라 단계를 보시면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게 지금 주제 선정 단계가 되는 거지. 가나다라가 각각 어떤 단계들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당연히 주제 선정이 1번일 테고 그 다음이 자료 수집, 그 다음이 결론 노출, 그 다음에 결론 활용. 3, 2, 4, 1 순서로 연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중시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인데 지금 이거는 변인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종속 변이는 학업 성적과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되는 게임 중독이 종속 변인이 되는 거라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보시면은 다 단계에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나왔는데 다 단계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집중 상담을 제어하며 해당 학생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상담 기간 제공한 것은 익명성,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거다라고 하셔야 되죠. 3번은 지금 다른 부분을 연구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보시면은 라 단계는 우리 주제 선정 단계인데 여기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고 했고 라 단계는 자료 수집인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엄격하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보시면은 연구 순서는 라, 가, 다네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 6번 보시면은 연구윤리 가나의 위반 사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를 보시면은 연구자는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여기가 지금 자료 조작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 단계에서는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절차와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연구 정보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대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을 고지해줘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위반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기업부터 볼게. 사교육 시장에 관련된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특정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를 배제한 것은 자료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가 지금 기억에 대한 위반 사례고요. 니은 보시면은 가출 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자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일부 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보고서에 밝히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보시면은 인터넷 게임 방송의 언어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나가던 고등학생 10명에게 폭력성이 높은 인터넷 게임 방송이라는 점을 숨긴 게 문제지. 그래서 연구 절차나 연구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나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하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런 거는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내가 사실 해설을 하면서 조금씩 현타가 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너네한테 설명을 해야 너네가 알아들을까?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라면 지금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은 형이 저기 뒤에 있는데 이 형한테 지금 이거 8문제 주고 풀어보라고 해도 한 7개는 맞추지 않을까? 7개를 맞추지 않을까 하니까 되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당연히 8개를 다 맞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다 맞히진 못할 것 같아요. 사회문화가 수준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을까? 네, 좀 무시하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저 지워볼게요.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하래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청소년의 무리한 다이어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각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다이어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대요.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3kg 가져왔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대중매체를 보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각은 SNS를 통해 모집한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한 후 지금 연구의 목적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요.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죠. 그래서 지금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네요. 설문조사 실시 전에 미리 동의를 구했던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동기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대요. 그래서 질문지법 쓰고 나중에 10명을 또 뽑아서 동의를 구한 애들 10명한테 면접법을 쓴 건데 각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남학생들의 자료는 제외한 채 성의 있게 답변하고 면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 여학생들의 자료만을 선별했대요. 이건 지금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답 선지로 나올 거고 각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거는 연구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억부터 보면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건 일단 다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언급하였다라고 나오면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발표하였다고만 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다될 수가 없고요. 자, 니은 보면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죠. 그래서 연구에 동의를 한 100명한테 질문지법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또 동의를 한 10명한테만 면접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고요. 디귿 보시면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자료는 배제하고 여학생들의 자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 자, 리을은 연구 결과를 본래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한 것은 뭐 돈을 받고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를 누구한테 팔아 넘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건데 그냥 이거 자기가 연구한 거를 학회에서 발표한 거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었고 8번 보시면은 다음은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래요. 그래서 보면은 가를 봤더니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그래서 기억 선지부터 그냥 볼게. 8번 가는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다.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 맞죠? 그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나를 봤더니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였는가? 요거는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니은 보시면은 연구 결과의 발표 이전에 확인해야 돼요. 연구 결과의 발표가 있기 전에 저작권, 출처를 밝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디귿 볼게요.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지법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너네들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거 학교에서 하지? 형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해본 적 있어? 그거 어떻게 막 솔직하게 막 열심히 풀어? 아니면은 보통 한 줄로 찍어? 5번으로 되지. 보통 이제 5번으로 밀잖아.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성의한 자료는 사실 학교에서 다 거르고 성실하게 질문지를 작성한 학생들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는 것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연구 절차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야. 몰랐지 너희들?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무작위 추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전혀 지금 라랑은 무관하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5강이 지금 아마 사회와 기관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기관이랑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사실 한 문제에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5단원이랑 6단원은 그냥 합쳐서 한 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한번 써볼게. 여기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4개 구분하는 법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집단이 있고 2차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집단이 있고 외집단이 있고 소속집단이 있고 준거집단이 있어. 그래서 요거 4개 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이 있고요. 비공식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모든 것들이 사실 한 문제에 퉁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몇 개야? 4, 6, 8, 10, 12, 14, 15개의 사회 집단의 개념과 사회와 기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거를 그때그때 파악하는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5가지만 외우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있어. 근데 요 15가지의 정의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의만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다 반드시 인지하시고 문제 풀고 저랑 5강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보시느라 고생